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간 일정 마치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기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과학적이고 전문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쇼 플러스에서는 그간 이 원자력 발전 또 원자력에 대해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동분서주로 워낙 바쁘시더라고요. 예, 어제도 사실 오늘 새벽에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 순회는 마쳤죠.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좀 보시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셔갖고 바쁜 건 아니 대전 또 선약이 있어가지고 예. 도저히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워낙 이쪽에 원자력에 대해서 해박한 전문가시니까 부르는 데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네, 오늘 좀 좋은 얘기 좀 과찬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범상치 않은 분 모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누구보다 관심 많고 할 말 다 하는 택시기사 노박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님 있다면 빠꾸는 없다. 582 개띠 노박구입니다. 네. 본명이 노박구는 아니고 노박구는 그냥 후주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명은 아니죠, 그게. 이름이 노박구입니다. 진짜 이름이? 네, 그럼요. 제 어머니께서 딱 예전에 네. 모내기 하시다가 또 저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얘는 그냥 직진으로 살아라. 네. 그래가지고 노박구로 지어주셨어요. 이거 주민등록증 까볼 수도 없고 참. 우리 나이 때는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일단 안 들고 다니니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지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관심 많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를 끼고 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뉴스도 많이 듣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네. 궁금한 거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말고 우리 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네, 우리 고맙습니다.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환생이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 두 분이 스타일이 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제가 항복입니다. 오늘. 아닙니다. 저는 오늘 궁금한 것 좀 많이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그러시죠. 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귀국했잖아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시찰단 활동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수박으로 치면은 겉핥기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쪼개가지고 네. 정말 단맛이 있는지 썩은 데는 없는지 네. 썩은 씨앗은 몇 개인지 이걸 봤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도쿄전력이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께 드릴 말씀이 뭘까? 그게 참 궁금하네요.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아마도 뚜렷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시찰단이 조만간 이제 결과를 내놓을 텐데 시찰 결과를 네. 거기서 이거 가보니까 이거 위험하더라. 만약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은 네. 그 방류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이? 방류는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조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또 이제 몇 네. 달이 있으면 이제 보고서 나오고 그건 너무 답이 정해진 보고서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은 누가 할까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벌써 결정을 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여러 번 이야기. 그 전 총리도 했고 스카 총리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되돌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 시찰단이 가서 설명을 잘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는 그리고 아까 겉을 핥아 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하나는 있습니다. 이거는 자국 내 문제가 아니라 초국경 사안이란 거죠. 그렇죠. 이게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해서는 태평양 제도 섬들 말이죠. 또 타이완 그리고 대한민국, 예.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총리가 찾아서 설명을 하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그게 국제해양법상에서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 그게 또 주변국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할까 말까 하는 사안인데 이건 이미 오래전에 정확히는 2015년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무총장이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사실 지난 내려졌습니다. 화요일에도 저희가 이 경제쇼에서 그
토론을 한번 양측의 전문가를 네네, 모셔서 한번 네.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총리가 와서 뭐 설 양해를 구하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네. 그냥 주변국 한국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고 있으니까 또 중국도 네.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 그러면은 일본은 안전하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국가들 최소한 인접 국가들은 와서 마음대로 그 오염수 퍼가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사해봐라. 우리 자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 문제 없다고 결론 나오면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거 좋죠. 하면 그게 되는 맞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걸 퍼가지 못하게 하니까 저 같은 사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저거 뭐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검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실제 있습니다. 아니 일본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로만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그게 실제는 있다는 것이죠. 지난 그 화요일날 네. 경제쇼에서 토론할 때는 그게 일본 주권행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이 그걸 갖다가 검사해봐도 야 우리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검사해볼게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국경 사안이기 때문에 예. 주권 바깥입니다. 왜냐하면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공해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예. 바다는 하나예요. 우리나라 동해, 남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권 사항이 아닙니다. 초주권 사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해양법상으로 가야 되지 국제 원자력 기구는 태생부터 그런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법 구조 자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 난 원전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맡겨놓으면 뭐 결론은 안 하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뭐 아무 말 안 하나요? 그거 우리 바다로도 그 오염수가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미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 또는 역사적 이유 때문에 그냥 방관하고 있는데 그건 정부나 뭐 그 정부에는 이제 국무부 또 기후 특사 뭐 이런 사람들 포함되죠. 백악관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70개가 넘는 미국 시민 환경 단체는 전부 극구 반대합니다.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시민들은 그러게. 일어나라고 했어요. 단지 우리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이제 시찰단이 조만간 이제 그 시찰 결과를 발표할 테니 그때 한번 좀 보고 좀 내용을 그러시죠. 다루고. 네. 제가 뭐 사실 후쿠시마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지진이 나서 그게 원전이 침수가 돼서 네. 냉각수가 돌아가지 못하면서 이게 터져버린 거잖아요. 안전하다고 했는데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본은 그렇다 치고 제가 네. 궁금한 게 걱정되는 게 사실 중국에 원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중국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다. 그렇죠. 네. 이거는 사고 나거나 후쿠시마가처럼 그렇게 사고 날 가능성 이런 거 뭐 괜찮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나 아주 한데 솔직히.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예. 바로 다음이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5기잖아요. 예. 그건 벌써 50기, 50기입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면 15년 지나면 200기가 되거든요. 원자력 굴기 아닙니까? 미국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사고라는 건요. 물론 10만 년에 한 번, 100만 년에 한 번. 지금 후쿠시마도 그렇고 전부 100만 년에 한 번짜리입니다. 1000만 년에 한 번짜리 돼 있어요. 낮잖아요. 근데 터졌네. 네. 100만 년에 수리말도 100만 년에 한 번 터졌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 노름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1인 경우에는 그게 100만이든 10만이든 의미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자, 수리말부터 쭉 보면은요. 10년 만에 하나씩 계속 터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수리말 터졌죠. 하나. 미국 철은 수리말 터졌죠. 원전. 그렇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1, 2, 3, 4, 5기가 터졌단 말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자, 그럼 몇 개죠? 6개죠. 이게 일어난 지가 터리요. 왜 6개, 3개지? 네, 아니요. 미국 쓰리마일, 체르노빌. 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1, 2, 3, 4호기 쪽수를 후쿠시마에- 써야죠. 이건 4개 하나가 아니라니까. 이건 기수로. 기수로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로당 아닙니까? 왜냐하면 확률 원자로 하나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약 40년에 좀 길게 해서 50년 할까요? 계산하기 쉽게 5기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년에 한 번꼴 그게 제가 체감하는 저도 공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만 분의 1이라는 건 사고 당일 그 새벽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국 좋은 말씀인데요. 중국. 자, 그러면은 결국 기수가 많으면은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예. 미국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다 기수가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예. 자, 중국은 그보다 뛰어납니다. 더 많죠. 그런데 기술은 훨씬 우리로 치면 한 중급도 안 돼요. 우리는
대학원생이죠. 여기는 중학생이죠. 아, 기술이요? 그럼 기술이? 기술이 그러면은 당연히 사고는 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폐쇄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는 말 않죠. 그때 알아차린 다음에는 늦었죠. 서해가 벌써 또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이 우리 미세먼지 보세요. 황사 보세요. 한나절 오잖아요. 예. 그렇죠. 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편서풍도 도와주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덮어 씌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해류도 마찬가지.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보세요. 말로는 뭐 저기 으름장 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만약에 방류하면은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그게 뭘까 도대체 상관 모르 말로만 하죠. 행동이 없어. 그게 뭘까요? 중국은 내심 일본이 이렇게 나쁜 선례를 남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바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왜 가만히 있느냐? 태평양을 길게 말하면 러시아 같이 해가지고 1000번, 1000개의 핵폭탄으로 그냥 초토화를 만든 두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실험하면서. 핵실험으로요. 거기 그 주민들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기니피그처럼 살고 지금도 그 미국이 주는 보조금에 의존을 사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끊어진답니다. 70년 지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기 낚시하는 게 유일한 직업이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대는 뭐 하고 사는지 아세요? 그냥 전자게임하고 비디오 빌려보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현 세대가 아니고 3세대까지 인생 자체를 삶이 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플루토늄은 아직 비키니 환초에 그대로 쌓여서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걸 문제 삼는다면 일본이 뭐라고 할까? 일본은 그리고 두 방 맞았어요. 미국한테. 그렇죠? 원자 그러니까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리 그냥 꼬리 내린 거죠. 그걸 그래서 제가 그럼 미국 정부는 별로 그렇게 지금 네.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지 그런 않. 이유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그렇겠지. 더 큰 이유는 일본을 빨리 원자력 부활시켜 가지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SMR 나중에 말씀하신 뭐 저기 소형 모듈 원자력 이걸 선점해야 되는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은 항상 우리나라는 독야청청이지만 일본, 미국은 계속 제너럴 일렉트릭을 한다고 히다치하고 예를 들어서요. 또 토시바하고 웨스팅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처럼 그런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밟고 넘어가야 돼요. 원전 산업을 그러니까 키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차세대 원전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볼 때 이거는 원자력 산업 키우는 건 좋지만 일륜적으로 치러야 될 대가는 일본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 초국경 사안에 대해서 주권 사항에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초국경 사안이기 때문에 주권 사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국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하고 이게 중재가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막 최소한 법 3개를 위반하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버리기도 전에 그 버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배가 넘는 걸로 해저 수로 터널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진정으로 그랬다면은 최소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좋다고 할 때까지는 기다렸어야죠. 안 기다려야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벌써 다 돈이 그리고 10배 이상 넘어 들어갔어.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게 우리 이제 못해. 안 그렇습니까? 원자력 산업의 그 논리로 보면은 그게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아구가 맞춰 들어가 껴 맞는 이해가 좀 되는 측면이 있네요. 그쪽을 보시면 이게 여기가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나온 김에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원전이 좀 후쿠시마에서 한번 봤으니까 이건 위험한 거 좀 위험하긴 게 있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 SMR이라고 해서 네. 소형 모듈 원전로라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안 주는 원전이야. 차세대 원전이야. 이쪽 지금 밀고 있잖아요. 라고 그런 원전이 합니다. 있어요? 라고 합니다. SMR이라고 해서 요즘 핫한 원전 하나 있어요. SMR? 네, 조그만 원자로 그냥 그 저기 작은 고추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굉장히 매워요. 예. 그걸 지금 그게 그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말로요. 진짜 그래요? 종이 원자로. 그래서 참 그 공학도들이 좀 우둔한 게요. 거기서 펌프란 걸 빼버렸어요. 왜냐? 이번에 후쿠시마가 왜 이렇게 됐죠? 아까 지진 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동 장치는 들어가 섰습니다. 정지됐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해일이 지진 회의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죠? 완전히 이게 송전탑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끊어졌죠. 근데 펌프를 돌려야 되는 전기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생각이 전기 없어도 펌프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것 하자니까 생각이 그럼 뭐 옛날 생각이 천성 그대로죠. 뜨거운 거 원자로 밑에 돌고 높이에다가 저기 전기 나오는 두면은 저절로 윙윙 돌아가요. 펌프 없이도 냉각수 펌프 없이. 맞습니다. 펌프 필요 없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사고가 나도 괜찮다 이거구나.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은 우리를 항상 넘어가거든요. 만약이라도 이 물에 사고가 난다면 이 원자는 당연히 사고 나죠. 왜냐면 보세요. 10년에 한 번꼴 나지 않습니까? 납니다.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펌프마저도 없어요. 여기 전기가 들어와도 펌프를 못 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우지에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이게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그리고 증발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과연 자연이 그걸 들어줄까요? 다 증발하고 수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왜 이거를 안전하다고 하는 저도 제 전공이 SMR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에 제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이게 안전해졌지 하는 차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SMR이래 원래 스몰 미디엄이에요. 중소형. 근데 이걸 또 M을 또 미국 사람들이 마줄화가 된다면 공장 찍어내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00기를 짓게 되면은 모듈화가 돼요. 10기, 100기가 말고요. 1000기를 찍어내면 모듈 표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제성이 맞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00기는커녕 10기는커녕 짓기 전에 어딘가에서 사단이 날 거라고. 왜냐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뉴스케일에서 지금 보이저라고 해서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원자로거든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직 저는 그런 기사는 못 봤는데. 예. 왜냐하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아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검증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자체. 그래서 아까 자연순환에 의존한다. 좋은 생각이죠. 전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정상 운전자는 그야말로 축복인데요. 항상 그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동전이 양면이 이건 정상 운전 좋아요. 어떤 이유로서 물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증발하기 시작한다 했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을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죠. 정상 운전자는 물이 돌아가요. 근데 어떤 이유로 어디 금이 간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처럼 어디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이 간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후쿠시마를 절대로 안 갑니다. 균열이 가니까. 근데 갔더라고요. 벌써 제가 가지 않았음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균열이 가면 안 되는데 날 수 있잖아요. 지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포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갑니다. 그럼 물이 빠져요. 그때는 정말 안 돌아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냐 부처님이냐 알라님이냐 그 뭐 선택이 자유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저기 구세주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 말씀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안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도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뉴스케이라는 회사가 지은 거 12개짜리를 했을 때 뉴스케일이라는 그 SMR 지금 만드는 회사 지금 첫 번째 1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들어오겠다고 양해각서가 제일든 모르겠습니다. 경주인지 어디 경북 모처에 6기를 팔겠다고 하는 그 회사. 경주에 지금 그 SMR 산업 단지 지금 그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경주예요? 경주. 맞습니다. 불국사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천년 위험하고 들어가면 그렇죠. 신라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걸 이제 차치하고라도 거기 그 들어올 원자로가 안전한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종이 원자, 그러니까 설계를 아직 마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6개를 줄었잖아요. 그러면 안전 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12개짜리도 안전 검사가 맞춰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현안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해결되지 않으니까 6개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조금 용량을 키웠죠. 그러니까 하나당 그 용량이 우리 큰 원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도 안 돼 작습니다. 6개 하면 대충 이제 그 뭐죠? 우리나라 큰 원전 하나쯤 될까 말까. 고리 1호기 좀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원자로가 안전하냐? 언론에서 안전하다는 보도가 이분들은 다 천재인가 보다. 어떻게 지어지도 않고 제가 아직 확신 못 하는데 미국 원자력 안전규제위원회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 떠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안전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어디선가 안전하다는 말이 흘러나온 거죠. 그 SMR 원자로가 지금 우리도 그렇고 다 그 차세대 원자로에서 거기에 지금 거는 기대들이 큰데. 그렇습니다.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케이 그 SMR 만드는 회사가 미국 회사잖아요. 뉴스케이.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에 또 안 지어졌어요? 그럼 그게 아직? 지으려고 하다가 유타의 그
조금 시골에 유타주. 유타의 그 저기 연합 시립 그 전력 회사가 있습니다. UAPS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지으려다가 벌써 한 가계약한 지가 2년이 넘어가네요. 지으려면은 거기서는 수요자를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100가구다, 1000가구다. 네. 예를 들어서 1000가구 하시죠. 예. 그런데 한 250가구 정도는 모여졌는데 나머지 750가구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석탄 원자력이 오래돼 가지고 이제 퇴역을 하거든요. 그 자리 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여기도 아무리 시골이지만 전부 SNS가 있지 않습니까? 다 보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번도 지어주지 않아서 그럼 우리는 뭘 못한데 우리가 첫 번째 지을 때는 누군가가 그 실험 대상이 돼야 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아직 구제위원회 보니까 아직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 아직 검사도 끝나지 않았어. 안전 점검도 끝나지 않았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술술 있던 저 수요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계약금을 연내에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저기 현찰을 들고 따라 나타난 겁니다. 백악관에. 그래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 SK 등등 투자잖아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자 그럼 우리나라가 지어줄게.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원자력계에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국에서 설계한 거는 안전하다, 하지 않다. 10년, 20년 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보고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게 우리가 수입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그럴 권리도 없이 다 차버리고 아 그냥 가져와 들여와. 한국에 그래서 먼저. 그렇죠. 선례가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 어딘가 제동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우리나라가 자선 단체도 아니고 그 검증이 안 된 걸 뭐하러 갖고 옵니까 그거를? 아마도 뭔가 이걸 주면은 뭐가 올 수 있겠다는 외교적인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주 성급했다 또는 위험이 올 것 같은데요. 지금 폼이 보기에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물론 과장할 수 저는 그 괴담이 아니고요. 이걸 전공했다니까요. MIT에서 그리고 여기 원자력 연구원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전공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데 위험해. 서 교수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위험성을 부각하고 이런 일이 우리 한반도, 우리 경주에서 경북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원자력 발전도 이 산업의 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원전 임기 내 그 네, 윤석열 맞습니다. 정부 임기 내 10기 수출한다고 하고 원전 네. 육성 뭐 그게 옳든 않든 뭐 아, 그거 예. 떠나서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책입니다. 미국 유타주에다가 그 SMR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다가 거기 주민들이 이거 위험한 믿을 수 없다 해서 반대해서 거기 좀 무산된 상태에서 한국에 그럼 경주에다가 우리가 울산 경주에다가 그 SMR 산업단지를 그 조성하고 있으니 네. 여기다 6기를 먼저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네. 하면은 물론 그게 서 교수님은 검증이 되지 않은 거니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라고 볼 수도 아니 있지만은 그 전에 자국 내에 짓지 않은 원자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가져오는? 아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안전하고 어. 않고는 그 다음 문제. 아니, 그런데- 자국에서 지어보지 않은 아니 원자로.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이게 그 새로운 방식의 원전이니 네. 이걸 갖다가 먼저 한국이 원전 산업 육성 차원에서 먼저 한번 해보면은 리스크를 먼저 안고 가면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제가 너무 생각이 좀 심플해서 아닙니다. 그런지 저도 아.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만은 이게 원자력이란 거잖아요. 자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국가로서 볼 때는요. 우리나라도 소형 모듈 원자로가 있습니다. 엄연하게 예. 이보다 더 먼저 12년 전에 벌써 표준 설계 인증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게 SMART, 스마트하다, 영리하다는 원자로인데 그 사장도 했거든요. 바로 경주 들어가려다 경주 시민이 반대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 보인다. 못 지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거는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거는 못 들어갔고 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심지어 그러면 대전의 유성구 원자력 연구원이 짓겠다. 그것도 유성구민들이 우리 못 믿겠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죠? 그게 5천억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는 5천억 더 들여가지고 혁신형을 만들자. IS 이름도 바꿨습니다. I를 붙여 이노베이션 뭐 석신으로 자 더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경쟁이 들어갈 원자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들어온다고 치죠. 마치 우리나라는 저기 현대에서 포니도 만들기 이전인데 BMW가 들어옵니다. 포니는 폭망하는 거죠.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졌을 그때는
비등하게 이번 저기를 경험을 삼아서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좋습니다. 경주 시민, 경북 도민이 저기 실험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가 실험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보이저는 뉴스케일 원자로는 지었네. 이거는 안 지었네. 우리는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거죠. 그걸 묻는다니까요. 수입하는 나라는 지어봤어? 미국 SMR을 더 네. 선택할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돌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사고 나기 전일 수도 있고, 뭐 사고 났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걸 우리가 감내하기는 너무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되려면은 이 모든 경쟁은 5년, 10년 내에 일어난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저기 발버둥 치죠? 30년 동안의 탄소 중립. 예. 각국 세계가 거기에 이게 명함을 내려면은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뉴스케일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저기 허접하지만 기술 저기 미완도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아직 기술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때 이 5년 동안에 승부가 갈려버린다니까.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들어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자님하고 여기서 왈가왈부를 할 건 없는데 한 가지는 기본인데 최소한 그 자동차 수입하는데 그 자동차 안전점검은 본국에서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미국 그 저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전면허국에서 그런 받아야 면에서. 되죠. 저기 교통안전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차종 안전해. 아직 안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들어옵니다. 아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아니 하다못해 우리도 영업용 예. 그 차 사러 가도 그렇죠. 우리가 직접 엔진 오일 하나하나까지 다 체크하고 사오는데 그거를 네. 그냥 딜러 말만 듣고는 안 사오죠.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네, 그게 아까 뉴스케일이라는 그 SMR 만드는 미국 회사가 맞아요. 워낙 조그만 회사고 영세. 신생 회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지으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고 네, 뭐 한국의 경주 지역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 거기 모르겠습니다. 반대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짓는다고 하면은 네, 한국 정부가 네. 우리 한수원이나 한국 정부가 그걸 그냥 뉴스케일 니네들이 다 모든 이익은 다 가져가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갖고 오면은 이익은 철저하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기술이나 이런 건 공유하자 거기와 그래서 다른 나라 이게 한국에서 만약 성공한다면은 이게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이럴 때 한국과 같이 이게 파트너가 되는 거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라나요? 아직도 장밋빛이네요, 우리 기자님. 아니 저는 예. 우리나라는요, 아, 벌써 50년 전에 예. 길게 잡으면 웨스팅하우스한테 고리 1호기 지을 때 예. 완전히 바가지 쓰고 당하고 지금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조금 이따 그 하려고 교훈이 했네.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더 그때보다도 미국은 더욱더 자국 우선주 아메리카 퍼스트 안에 예. 자국 우선주예요. 트럼프 못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눠주지 않으려고 여기서 이거죠. 우리는 그렇죠. 제주는 누가 부리죠? 곰. 우리가 부리고요. 어, 누가 챙기죠? 미국이요. 어. 그겁니다. 저는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40년 전 고리 1호기 재장전 할 때 그 웨스팅하우스 그 저기 손 비벼가면서 들어가서 그 저기 연료도 구경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토사구팽이라고 그게 또 일어납니다. 그때보다 더 여유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과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전 기술을 받은 거는 웨스팅하우스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그 회사 이름이죠 그것이. 그렇지. 맞습니다. 원래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전구도 만들고 냉장고도 냉장고 만들고 회사. 그랬잖아. 그래요? 네. 예전에? 네, 그러니까 근데 원전도 만들고 원자력도 저기 뒤에서 합니다. 원전은 원천 기술을 원자력 발전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많이 컸네요 회사가. 많이 예전에 컸고 비해서. 원자력이 꽉 잡다 근데 망했죠. 망했다가 망했지. 그냥 그 뭐 영국에 팔려갔다가 일본에 팔려갔다가 어떻게 그냥 파산됐는데 아니 캐나다에 그래서 팔려갔어. 이걸 먼저 좀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최근에 다시 문제가 돼 버렸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폴란드하고 체코 이쪽에 원전 수출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한수원에서 거기 뭐 계약도 지금 뭐 한다고 하고 그런데 최근에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소송을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소송을 이거 미국 기술이다. 네네. 한국이 거기 폴란드나 이런 데 마음대로 수출하면 안 된다 하는데 네. 결정적으로 왜 지난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저는 이게 왜 그렇게 뉴스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에 관련된 공동 발표문이 있었어요 거기. 네, 봤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였냐면 두 가지 문구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이 수출하거나 이럴 때 지적재산권 네. 상을 존중해야 된다. 네. 또 하나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그 네. 추가 그 의정서. 의정서 가입 국가한테만 원전 기술 수출하고 원전 수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두 가지 조건을 달아놨더라고요. 갑자기 네. 이게 폴란드 원전 수출하고 딱 연계가 된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 아. 때도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와서는 그냥 홀라당 집어넣어버렸죠. 첫 번째는 뭔지 아시죠? 지적재산권이라 하면 우리나라 지금 원전 소위 신형경수로다 뭐 표준형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조금 역사가 있는데 원래 웨스팅하우스 거는 아니고요. CE라고 하는 Combustion Engineering 건데 그 회사에서 이제 약 5%가 부족해가지고 자주 독립을 하려고 우리가 상당한 뭐 몇천억 단위입니다. CE는 어느 나라 회사예요? 미국입니다. 아하, 그것도?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1류고요. 예, 예. C는 2류, 3류쯤 될까요? 예, 그 회사 예. 왜냐하면 오죽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그 당하다 팽 보니까. 당하다 하니까 어. 밑으로 내려가는 예. 거. 그러니까 여기 조금 느슨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서 기술을 가져오면서 그래도 옛날에? 부족했 예. 한 20년 예. 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위원회도 하고 했었는데 아. 가져와서 근데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홀로서기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제 홀로서 가지고 C는 그때 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C는 그냥 가버렸죠. 근데 어디로 갔느냐? 웨스팅하우스 간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인수를 아, 해버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웬수를 외나무다리에서 예. 만난달까. 예. 거기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이제 주적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다시 또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 시점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지적재산권이 자유롭다. 그때 뭐 펌프는 어떻고 그다음에 신경계통 제어실은 어떻고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계하는 설계도는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그 완전 독립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깔끔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몰래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죠. 웨스팅하우스 아까 말씀 파산했기 때문에 그냥 예. 여기 팔려다니다가 정신 못 썼는데 완걸 이제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살아났죠. 예. 그리고 보니까 아 한국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UAE 수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웨스팅하우스는 그때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조금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기 갈 곳을 모르고 영국 일본 왔다 갔다 태평양 대西왔다 갔다 하듯이 웨스팅하우스가. 예, 그래서 코가 쭉 빠져 있었죠. 어. 지금 이제 캐나다 가니까 좀 안심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이거 봐 경쟁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문구를 찾은 거죠. C하고 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야 지금은 이제 우리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는 잣대가 달라. 그때 한수원이 한전이 가서 법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아니야 너희 그 저기 수출할 때는 우리하고 저기 협상을 먼저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네 보니까 거기 뭐냐면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우리가 독립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진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설계할 때 다들 베껴서 저기 하죠. 우리 피카소도 그렇잖아요. 저기 준수한 예술가는 베끼고 진짜 뛰어난 예술가는 훔쳐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훔쳐왔어야 되는데 베끼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약간 몇 개가 좀 훔칠 게 덜 남았던 거죠. 그게 지금 문제를 그게 일으킨 거구나.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문구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 대형 원전 가지고 할 때는 그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먼저 결제 받고 에너지부에 결제 받고 그다음에 국무부에 결제를 받아야 되는 삼중고를 겪게 그게 됐죠. 공동 합의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그렇죠. 그 내용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지금 듣는 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그게 한 40조 원 규모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소송을 걸어버린 거야. 네. 그 한국이 지금 폴란드에 수출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 기술이 아니고 네. 웨스팅하우스 우리 기술 우리 특허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전 폴란드에 원전 한국이 짓는 건 안 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야 그거는 우리가 옛날 CE라는 회사하고 네, 해서 맞습니다. 개발한 거고 공교롭게도 그런데 CE가 웨스팅하우스에 인수가 돼버리면서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는 그러면은 완전히 웨스팅하우스의 특허라고 볼 수도 없어. 한수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이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이 원전 기술이 우리가 그 폴란드에 지으려는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특허가를 침해하는 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맞게 돼 버렸습니다. C가 엉성하게 있다가 겁니까? 파산됐을 때까지는 적법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팔려가는 순간 예.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정신 차리는 순간 이게 부적법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계약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라고 확정도 아니고 저거도 아니라고. 그럴 때 목소리 큰 쪽에서 마구 네. 저기 하면은 그리고 이거는 결국 미국 법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퉈볼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는 다투는 것보다는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저기 소송 이전 지금 소송 걸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재판에 갈 게 아니고요.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왔잖아요. 그게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6명이 왔었습니다. 한국에요? 네, 왔었습니다. 그때 합의차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 또는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국제법이라는 것 그리고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는 영어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영어는 다릅니다. 소위 웰과 쉘이 다른 거죠. 예. 그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걸 놓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합의할 수 있는 그 황금 시간대 골든 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법적 다툼으로 분쟁으로 들어간 건데 우리가 승소할 승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우리는 못해요. 이게 저기 재판으로 가면 아마도 10년 넘게 갈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손발 묶인다는 거죠. 그게 무서워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원하는 게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그 돈을 나눠 먹자 요 말이에요? 아니면 수출 아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둘 다. 둘 다예요? 둘 왜냐면 다. 폴란드에서 원전을 2차 사업을 하잖아요.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었는데 예, 1차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어요. 국영 쪽은 벌써 갔고 민영 쪽 2차 그러니까 한 40조 원 되는 거 요걸 예. 이제 웨스팅하우스 말고 한국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걸고 넘어졌다는 거는 예. 웨스팅하우스가 2차도 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뉴스케일을 들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게 좀 저기 녹록치가 않은가 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보니까 아니거든. 지어진 것도 없고 종이 원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급한 타전을 쳐서 일본한테 자 그럼 일본 어떠냐? 일본도 그냥 타당성 조사하다가 아 이 정도면은 우리 일본은 아니고 가나 아프리카 가나에 가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궁지에 빠진 거죠. 이제 벼랑 끝에 그때 우리나라가 현찰을 들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구세주였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게 이번에 한미 정상 간의 공동 발표문에서 갑자기 그 원자력 수출하거나 그 다른 나라에 그 할 때는 지적재산권을 이 특허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게 왜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들어갔고요. 보세요. 자, 저기 뉴스케일 파워 들어오잖아요. 예. 거기 지적재산권 누가 갖고 있죠? 뉴스케일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저기 얼개 정도 만들어. 두산에너벨리티 두산중업이죠 옛날에 예. 그 저기 얼개 껍질 잘 만들잖아. 용기 증기 발생이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머리 쓰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우리가 하고 예. 그리고 머리 쓰는 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지적재산 전부 다 거기 있거든요. 여기 주조물 그다음에 용기 만들고 뭐 이만큼 두꺼운 그 저기 원자로를 하거든요. 이제 6개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조금 저속한 편에 몸으로 때우는 거기 지적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고 그 돈으로 줘도 별로 안 되고요. 머리 쓰는 건 다 가져갈 테니까 거기 못 박았잖아요. 거기서 아까 그 저기 가장 중요한 뭔지 아세요? 기술 이전이라는 게 있는데 예. 기술 이전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할 거야.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완전히 기울어졌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면에 그게 있었다. 네. 공동 발표문이 그냥 왜냐하면 산자부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냥 정상 간의 공동 발표문에서 그냥 원론적인 의미를 담은 거지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아닙니다. 이건 확대 해석이 아니고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날아가네 하는 무서운 건데,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국가 간에 한 거잖아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산업부는 어찌 보면 시간 벌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이런 말을 해서 우리 국민 뭐 안심시키거나 우리 원자력 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뽀록 나지 않습니까? 빨리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들통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사투를 써가지고 들통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저기 수습을 하는 게 맞다. 조금이라도 빠른 게 좋다. 그럼 요거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뭐 수출을 하든지 할 때 계속 태클이 안 걸린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거? 계속 그렇죠. 발목이 잡히겠네 그러면. 네, 미국한테. 그러면은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그 웨스팅하우스 건너뛰려고 에너지부에 살짝
한수원 사장이 또 집어넣었잖아요. 우리 미국 에너지부에. 네, 미국 에너지부요. 미국 네. 그러니까 미국 저 우리로 치면 과학기술부죠. 과학기술정보상 했는데 바로 반려됐잖아요. 왜 한수원이 넣죠? 이거 웨스팅하우스가 넣으면 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뭐죠? 지금 우리가 그 치르고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미국이 봤을 때 그럼 미국 에너지부가 봤을 때는 한수원은 원자력을 수출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예, 이게?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 통해서 들어오면 그건 자기네가 볼 수 있다는 어.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그래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에너지부에 올려볼게요. 예. 이게 맞는 건데 또 그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불쑥 보내버리면 웨스팅하우스로 볼 때는 조금 짜증나죠.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저기 뭐죠? 큰 거 작은 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 어디 뉴스 봤을 때 뭐 그 한송원에서는 예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도움을 받은 거는 이제 사실인데 어쨌든 지금 수출하려고 하는 거는 이것은 우리의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맞긴 맞습니까? 맞다니까요. 맞는데 네.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어찌 됐든 간에 C였지만 그게 이제 흡수됐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로 받은 기술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C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웨스팅하우스 잣대로 볼 때는 아니라면은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예, C 잣대로는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좀 휘청휘청하는 잣대, 이건 빳빳한 잣대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그 지금 양측 간에 그러니까 소송이 붙어 있는 건 그거대로 네, 가는데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문에 그게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문구가. 네. 이거를 그럼 미국에서는 그 공동 발표문에 그 문구를 넣었을 때는 한국 원전 수출 앞으로 이런 거는 미국 허락 없이 할 생각, 그러니까 원청이 될 생각 하지 마라. 이걸 갖다 말한 거잖아요. 그걸 외교적으로 넌지시 표현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네. 그걸 알고 그 문구를 그럼 동의를 집어넣기로 동의를 한 거야? 아니면 모르고 그냥 덜컥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외교장관이 영어를 좀 서툴게 했다면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해동력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대신에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에서 먼저 불쑥 줘버렸는데 미국은 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아마도 20% 농축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회담 끝난 그 순간까지 그걸 주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일찍 통쿡에 줘버린 거죠. 그 받으려고 보니까 바이든 벌써 문 닫고 나가는 거죠. 이 회의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저기 닥쳤던 게 그렇지. 지붕 쳐다보는. 뭐 소송은 소송이고 양국 간에 정상이 서로 합의하고 사인한 그게 딱 그냥 고정이 돼버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참 아쉬운 게 지난 정부에서도 그를 거부했거든요. 그걸 안 넣습니다. 계속 요구는 했어요. 계속 그러면.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두 개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 하여튼 추가 의정서. IAEA 그 예, 추가 그러니까 의정서 예, 무슨 그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저기 핵 연료 만지지 마. 그러니까 아궁이는 좋아. 근데 뗄감은 절대 만지지 마. 그거는 미국만 할 거야. 우리 보고 만지지 말라고 핵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우리 다 협약을 했거든요.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 그러니까 사우디하고도 하려고 했는데 사우디는 버틴 거죠. 그럼 핵 연료를 말하는 거죠? 예, 원자력 핵연료, 발전소 우라늄 말하는 핵무기 거. 말고요, 우라늄이요. 어. 근데 핵무기는 우라늄이 있으면. 예. 그래서 일단 우라늄인데 참 사우디는 복이 많은 나라더라고요. 석유 말고 우라늄이 우라늄도 또 있어요. 매장돼 있어요. 거기. 그러니 사우디로 볼 때는 우라늄 만져야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것까지 연료로 미국에 쓰려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가 의정서에 안 했습니다. 사우디가 네, 안 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우디에 원전 수출하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더 이상 입질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거기 못 한다니까요. 그 이제 그거마저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공동 발표문에 그게 그 의미구나. 그 의미예요. IAEA의 추가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만 원전 맞아요. 수출을 협의한다라고 했는데 네, 하지 공동 않아. 의정서에 사우디는 거기에 우리 안 할래, 거기 가입 안 할래 이렇게 된 거. 네. 그러면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출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못 거네요. 하고요. 거기 두 번째 그 데모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 데모는 폴란드,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을 겨냥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트르키예, 이집트 우리가 다니는 나라들 죄다 봐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트르키예 말고요, 이집트 못 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
트리키에 이 세 나라 못 가게 돼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게 그날이 벌써 한 10년 넘게 지금 그 공들였는데 그렇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는데.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서 이제 다리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뭐 저기 군사 파병까지 포함해가지고 필요하다면요. 우리 UAE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물거품이 된 거죠. 그 두 번째 데모 때문에 아니 그거를 그거예요. 제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그걸 모르고 공동 발표문에 원론적인 그 용어라고 문구라고 그냥 그걸 집어넣은 거냐. 글쎄요, 그게 정말 제가- 절대적인 그 좌우하는 일인데 그 문구 자체가 함께요. 글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영어 해독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영어 해독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가면은 저게 올 것이라 했는데 여기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서명이 가버린 거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자리를 뜨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알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몰랐으면 특히 그걸 두 번째는 공동선언문에 특히 두 넣겠나.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도 거부했습니다. 넣는 거를. 그런데 좀 많이 아쉬워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20% 농축이라도 또는 뭐 뭔가 상응하는 그럼 우리가 연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뗄감도. 그런데 보니까 그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일 수는 있지만은 마쿠 뭔가 협상일 수는 있지만은 여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협정서 또는 그 선언문 보면은 우리는 절망이라고 보죠. 뭐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땔감을 만질 수 있게 해주지 가까서.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우디 저기 하고 트리키에 저기 하고 이집트 하고 했는데 그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외교력에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외교력에서 그냥 밀려난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계속 좀 취재를 해봐야겠네 기자들 네, 언론에서도 근데 문제는 뭐 물론 물 밑에서 좀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혹시 있는 거고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없이 정말 덜컥 그 공동선언문에 그 문구를 두 개를 집어넣었다는 거는 우리 등에 우리가 칼을 꽂아버린 건데 그러게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관에 그 못이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다 박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뚫고 나오기 쉽지 않죠. 저는 좀 참담하게 봅니다. 요 부분도 하나 좀 다뤄가야 됩니다. 그럼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만 그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그 원자력 협정 같은 거는 다 그 일종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고준위 핵폐기물 그러니까 방사능 그 네네네. 사용 후 해결료 이거 맞습니다. 지금 처리가 매우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그냥 발전소 안에 그 사용 후 해결료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 뭡니까 그게 정확히? 땔감이 원자로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우라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플루토늄 들어있고 막 방사성 물질 후쿠시마 근데 핵폐기물. 거기는 그렇죠 핵폐기물 핵폐기물 들어있는데 그거 알죠? 다행스러운 거는 그 안에 얌전히 보관돼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조금을 해야 돼요. 묻든지 또는 그 안에서 쓸만한 걸 빼내고 부피를 뭐 줄이든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이제 어정쩡하게 사실은 그 MC 저장소라는 그 물 밑에 올림픽 수조 수영장 안에. 같은 수조 안에 있기도 하고 또는 거의 이제 다 꽉 찼다면서 이제. 예. 이제 그 한 4, 5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 남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리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막기인데 그거 돌려막기. 어디까지 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면 안 되는 지금 급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뭐 그 폐기물 저장고를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건 매우 힘든 일일 것 같고 그게 예. 제가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재처리를 할 수 있으면 일본은 재처리 하잖아요. 네. 미국이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만약 재처리를 미국한테 그걸 왜 허가를 왜 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재처리하면은 부피가 확 줄어들 수 있다면서요. 재처리를 허락을 왜 맡아야 될지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니까요. 그게 그 완전히 만지지 마라. 정석적이죠. 어. 너희는 갖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쓸 생각 하지 마. 네. 뭐 하여튼 그겁니다. 네. 삼무 삼불 원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갖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뭐 바꾸지도 말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기술은 있습니다. 제철에는 공릉동이라고 아시죠? 이런 말씀드릴 때 공릉동? 네. 연금 원자로 마크 2, 마크 3, 트리가란 원자로 연금 원자로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서
벌써 제가 머리가 하얘지게 그때는 까막머리였으니까 한 40년 전인 것 같은데 30년 전이네요. 그때 조금 해가지고 돼요. 그 어려운 기술 아닙니다. 그 70, 80년 된 기술이거든요. 화학 공정 기술 예. 되고 그다음에 농축도 유성구 어디선가 했어요. 했었지. 걸렸어 그때. 레이저. 걸렸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진 신고했죠. 우리는 저기 선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AEA. 국제원자 이렇게 미리 저기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서 소명하고 이제 해체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기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쓰면은 뭐 100분의 1기는 아니지만 거기 있는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원자로 안에 다시 집어넣을 미래용 원자로 집어넣으면 그게 저기 처분장으로 갈 게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태울 수 있다 이거죠. 네. 연료로. 근데 거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부피를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용으로는 확 줄이죠. 10분의 1로. 그런데 결국 또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예. 절반이라면 어디예요? 근데 그 양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개인당으로 따질까요? 골프공 하나 써가지고요. 콜라병 하나 정도 쓰레기 나와요. 원전에서. 석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광 폐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방사선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줄인 거 좋아요. 그래서 100분의 1, 10분의 1은 약간 조금 과장적인 부분이고 줍니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그 폐기물 여유가 좀 있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줄 수 그럼 있죠. 그거는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데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어머니한테 계속 졸라야지 그 사탕을 주든지 말든지 그냥 한두 번 하다가 에이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포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도 많이 졸랐어야 되거든요. 이런저런 저기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게 이거 안 하면 우리 12.5kg 플루토늄 5kg 만들겠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 좀 얼음 정도 넣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그냥 하는 게 좋고 그 저기 카드는 안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그래서 그 저기 방미 직전에 그 뭐 여러 몇 언론에서 나긴 했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걸 압박하면 좋겠다 했는데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예 꺼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을 것 제철이 또 농축 둘 다 아무런 그 언지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쿠 협상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역은. 그럼 그거 계속 쌓여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쌓여만 가고 있는데 근데 너무 손을 못 걱정하실 대고 건 있고. 없습니다. 아까 그냥 개인당으로 따지면 콜라병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쓰고 콜라병 하나니까 그것도 많긴 하죠. 아니 우리 지금 수조는 거의 4, 5천만이니까. 5년 되면 꽉 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차는 거예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아니 4, 5년밖에 여유가 없는데 뭐가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은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철이 농축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끄집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건 좀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계속 아까 그 다음번 졸라야 된다니까요. 아, 한두 번에 이번에 가서 안 된다 아니에요.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저기 미국도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이 했다는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하여튼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 우리 맞습니다. 정부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노박구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적 플러스 마치겠습니다.